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. 자, 전문가들은 BTS 성공 요인으로 실력, 진정성, 서사, 팬덤 정말 많은 걸 꼽잖아요. 근데 있잖아요. 서머님이 직접 쓴 글을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런 말이 돈대요. 방탄은 웃겨서 떴어.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오늘 이 도발적인 한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사실 이 유머라는 게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쩌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최고의 창작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바로 이 유머를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거든요. 실제로 한번 볼까요? 정말 대단한 창작자들을 보면요, 이 공통점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. BTS 팬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아세요? 물론 그 깊은 철학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막 웃고 떠드는 유머 가득한 자체 컨텐츠에 더 열광한다는 거예요. 퇴직 후에 유튜버로 대성공하신 김선태 전 주무관님도 마찬가지죠. 그분의 가장 큰 무기, 바로 유머 감각이잖아요. 봉준호 감독님은 또 어떻고요? 그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그 안에 자신만의 유머를 싹 녹여내는 건 정말 예술의 경지죠. 아니, 왜 이렇게 다들 유머에 열광하는 걸까요? 생각해보면 간단해요. 우리 지금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잖아요.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잠깐이라도 피식하는 웃음을 준다, 즐거움을 준다? 어쩌면 이게 창작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아닐까요? 자,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.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 강력한 유머보다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더 강력한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. 유머를 넘어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힘, 그건 바로 다정함입니다. GQ 잡지 인터뷰에 따르면 가수 할로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. 확실한 건 다정은 미움이라는 감정보다는 훨씬 더 센 친구라는 거예요. 와, 정말 인상적인 말 아닌가요? 온 세상이 미움이랑 증오로 가득 찬 것 같은데 다정함이 더 강하다니? 아니,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? 놀랍게도 할로로님은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냈습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한때 그녀는 정말 상상도 못할 미움을 받았어요.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죠. 보통은 같이 화를 낼 텐데 그녀는 그러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.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 거죠. SNS를 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가끔 슬퍼하기도 하는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. 아, 이 사람들에게 다정함을 보여주면 바뀔 수도 있겠다.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정함이 미움을 이기는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낸 겁니다. 정말 흥미롭죠? 유머도 그렇고 다정함도 그렇고 이렇게나 강력한 힘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찌들수록 점점 웃음을 잃고 진지해지고 심지어는 좀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걸까요?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뇌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네, 바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왜 우리의 창의성은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? 책 이토록 멋진 휴식에 따르면 우리 어른들의 뇌에는 스포트라이트 의식이라는 게 있대요. 말 그대로예요.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처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, 눈앞의 과제에만 모든 에너지를 딱 집중시키는 거죠.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?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곳 말고 그 주변의 어두운 부분들, 다른 가능성, 새로운 연결점들을 아예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. 문제는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건 사실 스포트라이트 바깥의 어둠 속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연결될 때 펑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.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인 거예요.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 스포트라이트 의식만 켜놓고 살면 우리 뇌는 점점 경직되고 생각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.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?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유머 그리고 다정함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기 딱 좋은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켜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. 해결책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의식적으로 잠시 꺼두는 것, 바로 진정한 휴식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책 요리를 한다는 것에 나오는 최강록 셰프님의 회식법이 정말 기가 막힌 힌트를 줍니다. 2분만의 회식 원칙이 있어요.
첫째, 우리가 일하는 식당에서는 절대 회식 안 한다. 왜? 일의 연장이니까. 둘째, 고기처럼 직접 구워 먹는 곳도 피한다. 요리사가 회식 와서 또 요리할 순 없잖아요. 셋째, 서로 술도 안 따라준다. 괜한 의무감 만들지 말자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, 말을 거의 안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. 이게 바로 일과 완벽하게 분리된 온전한 휴식의 모습인 거예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유머, 다정함, 그리고 진정한 휴식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는 최고의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. 그 이름은 바로 완모론 쉬입니다. 그런데 잠깐만요.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.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. 적당히 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. 이거 그럼 쉬지 말고 일만 하라는 소리 아닌가요? 아닙니다. 그게 아니에요. 정주영 회장님이 진짜 싸우려고 했던 적은 휴식이 아니었어요. 바로 그 적당히라는 태도 그 자체였던 거죠.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요.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는 거예요. 일할 때 쉴 생각하고 쉴 때 일 생각하는 거예요.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른쪽입니다. 일할 땐 완전히 몰입하고 쉴 땐 온전히 쉬는 것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써원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가 꼭 제안하고 싶었던 최고의 루틴, 완모론 쉬. 완전히 몰입하고 온전히 쉬는 것.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리하고 각각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태도 말입니다. 대충 일하고 대충 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몰입해서 일하고 온전히 쉬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창의적이고 행복하고 다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런 의미에서 완모론 쉬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. 늘 감사합니다.